지금 한국에서 바이비트를 차단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바이비트에 자산이 남아 있다면 문이 닫히기 전에 뛰어나오셔야 합니다. 곧 차단이 더 세게 들어오면 출금 버튼이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 로그인은 되는데 출금이 느려지고 다음 날은 앱 업데이트가 끊기고 그 다음은 접속 제한이 걸리는 순서가 자주 나옵니다. 오늘은 아직 열려있는 날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비트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되었습니다. 설치도 막히고 업데이트도 막히면 서비스는 점점 숨이 가빠집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화면이 멀쩡해 보여도 뒤에서는 이미 스위치가 준비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예고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비트 이용자분들은 바이비트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말에 옮기지 뭐 하다가 주말에 딱 막히면 그때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차단의 큰 원인은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비트는 국내 금융당국인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정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줄이 제재의 출발점입니다. 구글 정책도 결정적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번 퇴출되면 다시 올라오는 길은 길고 이용자는 그 사이에 묶입니다. 세금 이슈도 배경으로 보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인증 방식이 바뀔 때 따라가지 못하고 접속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될 때 빠져나오는 게 최선입니다. 업데이트 차단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보안 패치가 끊기고 앱이 오래될수록 오류가 늘고 작은 에러가 큰 지연으로 번집니다. 늦게 움직일수록 비용은 시간으로 청구됩니다. 여기서 실수 하나가 있습니다. 겁나서 앱을 삭제해버리면 다시 설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삭제는 마지막 카드로 두시고 먼저 로그인 가능할 때 출금과 이동부터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안전한 대처는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것입니다. 거래소가 흔들려도 내 지갑은 내 손에 있으니까요. 지갑을 만들고 백업 문구를 보관하면 피난처가 하나 생깁니다. 출금할 때는 주소를 복사해 붙여넣고 네트워크를 정확히 맞추셔야 합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네트워크가 다르면 도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식은땀을 흘립니다. 처음부터 전액을 보내지 마시고 소액으로 테스트 출금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제대로 도착하는 걸 확인하면 그때 마음이 풀립니다. 급할수록 한 번 더 확인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른 거래소로 바로 옮길 때도 원리는 같습니다. 새 거래소에서 입금 주소를 만들고 바이비트에서 출금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이때 메모가 필요한 코인이라면 메모까지 정확히 넣어야 합니다. 이동 속도를 올리고 싶다면 스테이블 코인도 선택지가 됩니다. USDT 같은 코인은 이동과 계산이 편해서 급하게 옮길 때 자주 쓰입니다. 다만 네트워크 선택은 끝까지 똑같이 중요합니다. 옮기기 전에 보안도 한번 점검하세요. 이중인증을 켜고 백업 코드를 저장해두면 갑자기 로그인 환경이 바뀌어도 덜 흔들립니다. 이런 준비가 위기 때 당신을 지켜줍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다른 거래소로 시작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우회 방법으로 VPN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보안과 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고 접속 환경이 바뀌면 계정 보호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회는 임시 숨통일 뿐입니다. 국내 거래소가 대안이냐고요?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 매매 자유도가 확 줄어들 수 있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개를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광고처럼 띄워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점이 편한지 불편한지까지 체크했습니다. 그 5개 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곳 위주로 넣었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에 쥘 수 있는 혜택까지 해다 드렸습니다. 이 5개 거래소의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건을 비교해보고 바로 이동할 수 있게 필요한 링크와 핵심 포인트만 모아놨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적인 단타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래소는 장소이고 수익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기준 없이 들어가면 시장은 매번 다른 얼굴로 속삭입니다. 선물 거래, 흔히 퓨처스는 가격의 방향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레버리지를 쓰면 같은 움직임도 수익과 손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손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 규칙이 있는 사람이 오래 남습니다. 선물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강제 청산입니다.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청산 가격이 가까워져서 작은 흔들림에도 계정이 툭 꺼질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낮은 레버리지로 숨 쉴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진 방식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크로스 마진은 계정 전체가 묶일 수 있고 아이솔레이티드는 한 포지션에서 손실을 제한하기 쉽습니다. 초보자일수록 통제가 쉬운 쪽을 먼저 익히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펀딩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포지션을 오래 들고 갈수록 비용이 붙을 수 있어서 단타는 특히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진입 타이밍이 어긋나면 방향을 맞춰도 손절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롱과 숏의 개념을 확실히 잡고 들어갑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여 매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상승 흐름을 타면 짧은 시간에도 수익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 없이 들어가면 그대로 추락합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숏은 공포장에서도 기회를 줍니다. 하락이 클수록 수익 기회도 커지지만 반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 언제 숏을 신호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차트는 말이 없지만 패턴으로 계속 힌트를 줍니다. 롱은 강한 상승 추세에서 유리합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조정이 와도 저점이 올라오는 흐름이라면 상승의 사다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롱이 더 편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는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곤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지점을 보기에 흐름이 더 커질 때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할 때도 롱 근거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같이 늘면 참여가 붙었다는 신호입니다. 비어있는 상승이 아니라 사람이 몰리는 상승은 더 멀리 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뉴스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호재는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호재가 뜨면 차트가 먼저 과열되는 경우도 있으니 신호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롱에서 가장 흔한 함정은 포모입니다. 급등 캔들에 뛰어들기보다 눌림이 왔을 때 지지 확인 후 들어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 스탑로스 위치를 정해두면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숏은 하락 추세에서 유리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경우 하락의 계단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숏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는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 반등이 실패하며 다시 꺼질 때 자주 등장합니다. 시장의 숨이 짧아지는 장면입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장면도 중요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힘 빠진 반등은 다시 꺾일 가능성이 커서 숏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악재는 매도 심리를 키웁니다. 악재가 쌓일수록 숏은 더 편해지고 롱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다만 숏도 무턱대고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하락 중에도 급반등이 나오고 그 반등이 숏을 털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숏도 진입 전에 손절선과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제 보조 지표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RSI,
맥디,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지표는 정답지가 아니라 내 판단을 정리해주는 체크리스트입니다. RSI는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를 판단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단순하지만 감정을 잡아줍니다. 맥디는 추세의 속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맥디와 신호선이 교차하거나 히스토그램이 커지는 구간은 힘이 붙는 신호로, 줄어드는 구간은 힘이 빠지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타이밍 점검에 유용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에너지가 모이고, 밴드가 벌어지면 움직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방향보다도 손실을 어디서 끊을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핵심은 한 가지만 보지 않는 겁니다. 추세, 이동평균선,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확률이 올라갑니다. 서로 다른 증거가 한 문장으로 이어질 때 그게 매매 근거입니다. 타임프레임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큰 흐름은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에서 보고 진입은 15분 봉에서 잡으면 초보자도 정리가 됩니다. 큰 방향을 거스르면 작은 기술은 잘 깨집니다. 주문 방식도 습관을 만듭니다. 급하게 마켓으로 쫓아가면 미끄러짐이 생길 수 있고 리밋으로 기다리면 원하는 자리에서 체결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쌓이면 단타 성적에 그대로 찍힙니다.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레버리지를 낮추고 포지션 크기를 줄이면 같은 실수도 치명타가 덜합니다. 테이크 프로핏과 스탑 로스를 미리 정하면 시장이 흔들어도 내 손은 덜 흔들립니다. 상승 추세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거래량이 붙고 호재 뉴스가 겹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RSI가 과매도 구간에서 올라오는 흐름까지 보이면 롱의 근거가 더 단단해집니다. 근거가 쌓일수록 진입이 쉬워집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 데드 크로스가 보이고 악재가 터지고 반등인데 거래량이 죽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맥디가 약해지고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며 변동성이 커지면 숏이 더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손절선은 반드시 먼저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를 확인할 때 유리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 신호가 쌓일 때 근거가 됩니다. 신호를 모으면 감정이 줄고 감정이 줄면 손실도 줄어듭니다. 다시 중요한 현실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바이비트는 한국에서 차단과 접속 제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는 당분간 가능할 수 있어도 업데이트와 접속이 막히기 전에 자산 이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정 댓글에는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비교해 두었습니다.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수수료, $100 이벤트까지 한 번에 보이게 정리했습니다. 선택지를 빨리 잡으셔야 마음이 편합니다. 고정 댓글에는 단타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도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보다가 놓친 부분을 다시 잡아드리려고 핵심 문장을 짧게 정리해뒀습니다. 고정 댓글만 봐도 복습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준과 예시를 더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